40세부터는 먹어서는 안 되는 병에 걸리는 음식에 대해서 미나미 기어 타카 지금 단계 당기면 비타민 C 부족이다. 짠게 당기면 미네랄 부족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라 해놨네요. 미나미 기어 타카는 1952년 도쿄 출생이다. 프로듀서 96년부터 25년까지 최초의 그 오가닉 레스토랑 기어즈 치킨을 열었다. 영양학 중심으로 장서식에 또 핵을 긋는 독창적인 요리를 제공해서 또 언론 매체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레스토랑, 카페 등 이렇게 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참 지금 시점에 아주 맞는 그런 그 영양학 활동, 영양 시기의 어떤 활동이라 할까요? 40세부터는 먹어서는 안 되는 병이 걸리는 음식. 그러니까 40세 전에는 우리 인체가 활성력이 있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만 그 후로는 인체가 그만큼 또 활동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미나미 기요타카가 52년생이면 아주 참 전후의 세대로서 참 지금 시점에는 아주 성숙된 내용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가는 글에 보니까 유행하는 온갖 다이어트 방법은 다 따라하다가 지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진저를 치다가도 새로운 방법이든 또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전쟁이 끝나고 식량난에 힘겹게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도 우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 그 최근 70년간의 일본과 한국에서는 많은 것을 공급 제품화해서 대량 생산하고 경제력을 키우는데 매진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대량 소비로 이어졌다. 앞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식사는 약 50종류 되는 필수 영양소와 약 5천 종류에 이르는 식물 영양소라는 두 가지 다른 그룹의 영양소를 각각 빠짐없이 또한 과부족 없이 섭취하는 행위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가족의 단란함과 친구와의 약속, 동료와의 업무 진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식사의 효용도 조금씩 바뀌었다. 기껏 먹은 음식이 신체 내부에서 좋은 작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목차를 보니까 자, 지금 한 명은 당뇨인 시대, 당뇨병 시대다. 이렇게 그렇죠. 설탕의 저주에 대해서 가공식품 문제, 배는 부리지만 영양 부족, 영양 결핍에 대한 이야기네요. 좋은 기름으로 놓아서 또 역시 기름에 대한 문제, 소금에 관한 또 내용, DNA는 변치 않는다. 또 패스트푸드는 자멸의 길이다. 뭐 이렇게 다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뭐 그렇지만은 또 이분만의 어떤 또 특이성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장에서 3명 가운데 1명은 당뇨인 시대다. 믿을 수 없는 당뇨병 시대다. 뭐 그래프가 다 나왔네요. 뭐 그래프에서 이렇게 당뇨인 시대다 라고 증가하는 당뇨병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생활습관 문제에 대해서 처치를 했고, 상대적인 빈곤율이다. 어떻게 어린이 빈곤율이 이렇게 높아지나요? 그리고 이제 영양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렇죠. 상대적인 빈곤율이 수치가 높아진다. 옛날에는 다 평준화된 어려움이었다면 지금은 부유층과 빈곤층이 너무 차이가 많겠죠. 자, 성인병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쭉 살펴보니까 앞에서 말한 수치를 보면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빨리 현명하게 식이요법에 대한 생각을, 발상을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당뇨병을 비롯한 성인병을 타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개인이 알아서 잘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지금 식생활의 주류측이나 또 의료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그렇게 큰 세력들의 힘이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잘못된 식습관이 병을 키운다. 그렇죠. 식원병이다. 해서 이렇게 건강 수명이 평균 수명, 건강 수명의 추이를 보니까 건강 수명을 그래도 수명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원인은 설탕만이 아니다. 300식품이라든가 뭐 흰쌀, 또 정제된 거, 또 셋째가 또 크롬 부족, 둘째가 세렌스 지방산 문제고 300식품의 문제고 이렇게 있고 2장으로 넘어가니까 설탕이 저절에서 나왔네요. 먹으면 안 되는 300식품이 뭐냐? 해서 그 300식품 흰쌀, 흰밀가루, 정제된 탄수화물과 흰설탕 이렇게 꼽았네요. 그리고 이것은 크롬의 부족으로, 왜냐하면 이게 탄수화물이 거치지 않고 크롬이라는 것은 뭐 볼이라든가 이렇게 껍질에 예를 들어서 섬유질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인데 이런 것들 다 정제를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우울증과 저혈당의 미묘한 관계다. 300식품 혈당제가 급격히 올라갔을 경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인슐린,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심피질에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 분비하는 내장기관은 췌장이다. 췌장은 다른 장기가 내분비나 외분비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것에 비해서 유일하게 양쪽 기능을 모두 가진 특수한 장기다. 그런데 혈당제가 완만하게 올라가면 인슐린도 조금씩 분비되는데 급격히 올라가면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이게 사람의 염증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제가 뚝 떨어진 상태를 또 저혈당이라는데 이런 정신적인 상태를 또 우울증 상태와 같이 그렇게 되니까 저혈당일 때는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또 이런 것을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단맛이 저주라 단 것이 자꾸 당기가 되어지는 거죠. 음식의 탓으로 혈당치가 급격하게 오르내릴 때 일어나는 감정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최근에 감정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가. 먹을거리를 원인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음식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식을 줄 모르는 300식품의 인기 계속해서 우리 체질이 여기에 이런 음식에 이제 체질화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막 광고 언론들 이렇게 보면은 광고에 낚여서 자신의 의지가 무관하게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빈곤한 나라에서 당분 과잉 섭취로 더 많이 죽어가는 시대다. 그랬네요. 자, 이 빈곤한 시대에 더 그쪽에 당기니까 공복 상태에 쥐에게 많은 양의 설탕을 먹이자 뇌 안에서 코카인이나 모르핀, 니코틴 같은 어전선 약물에 반응할 때 똑같은 신경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힘든 일을 한 뒤에 지친 뇌를 달래기 위해서 초콜릿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뇌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므로 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에 포도당을 보충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탕이 더 부드러운 초콜릿이나 청량감료를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격히 높아져서 신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뇌의 영양을 공급하고 싶을 때 완만한 속도로 흡수될 수 있도록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탕이 당기면은 비타민 C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잘 먹어지지가 않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 C가 이게 거부 반응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비타민 C, 단 것이 먹고 싶은 그러나 옛날부터 비타민 C를 다량 함유한 달콤한 과일에 대한 욕구였는데, 그런데 이 비타민 C 같은 그런 새콤한 어떤 그런 그런 맛들보다도 달콤한 것에 그냥
우리 인체가 그냥 적응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열량 제로의 공포, 뭐 이런 거, 열량들이 이런 것도 인공 감별가 대사되지 않는 이유는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열량이 없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열량 제로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많죠. 독극물로 지정된 물질 아스파탐을 통해서 체내에 들어온다. 아스파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독극물 아스파탐은 뇌에도 위험하고 뇌종양 백혈병 등 암과도 관련성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 라고 했네요. 고가당 시럽의 원질은 옥수수인데 천연 곡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것이 문제될 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원료는 옥수수가 대부분 또 유전자 변형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당뇨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혈당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고가당. 그러니까 분필한 진실을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밝히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섭취하면 안 되는 탄수화물, 섭취해야 되는 탄수화물이 있지요. 정제한 것들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탄수화물이다 해서요. 탄수화물은 참 이렇게 탄소와 수소로 결합된 것이 체내에서 이렇게 탄산가스와 물로 나뉘는데 클린 에너지다. 최적의 에너지인데 그냥 우리 인류는 복합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제된 것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 글리코겐을 몽땅 써버리면 이번에는 몸이 단백질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특수한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비상사태 중에서 심각한 사태에 가동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근육 속의 단백질을 억지로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간장의 능적 기술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이런 일이 또 이때 비하 지방도 함께 분해되고 분해되어서 만들어진 물질이 간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긴다. 케톤체는 뇌와 포도당 이외에 유일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이것이 뇌의 포만 정체에 작용을 미쳐 배가 부르지도 않은데도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케톤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 식욕이 없어져서 살이 빠지는 것이다. 동시에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난다. 간장에서 케톤을 체를 만들 때에 초산이 발생한다. 매우 강한 산인 초산이 만들어지면 혈액은 산성을 띠고 이때 신체는 위험한 상태임을 감지하고 항상성 기능을 작동해서 뼈나 치아에 들어있는 칼슘을 분해해서 알칼리를 혈액 속으로 보내서 중화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과정이 진행되면 우리 몸은 대단히 큰 부담을 2중 3중으로 짊어진다. 만일 케톤제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케톤제 체질이 되면 신체적으로 불규칙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차차 나빠진다. 결코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이렇기 때문에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일단 케톤제 체질이 되어 버리면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오기까지 2, 3개월이 걸린다. 케톤제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 또 다시 복구시키는 데 시간이 또 걸린다. 그래서 잘 알아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요요 현상이 찾아와서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영양 미네랄이 없는 저탄고지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